안녕하세요. 범브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일본의 버블 붕괴 과정을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결론인즉슨 한국 부동산 시장이 당시 일본보다도 심각한 지표를 보이고 있다. 충격적인 결과 지표를 내놨는데요. 내용인즉슨 민간 부채, 결국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가장 기저의 변동성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부채죠. 과거 일본 버블기와 닮아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 부채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누적돼서 과거 일본 버블 최고 수준까지 지금 접근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산적인 어떤 자본을 다시 재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보다도 부동산업은 일단 돈을 때려 넣으면 황금성이 굉장히 훅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적 재화 가치의 수단으로서 뭔가 작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 미심적인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한 어떤 레버리지의 위기라는 것을 한국은행 역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 집값 다 무너질 수 있는 엄청난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버블 붕괴 80%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거의 90%까지 그 당시 엄청난 경악의 사태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국은 거의 90%까지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는 이 집값의 추이가 거의 80% 수준까지 단기적 조정 양상이 엄청난 파이로 깨져버릴 수 있다는 경고를 날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심각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버블 붕괴 자체가 거의 80% 이상으로 집값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 이렇게 빠져버리면 거의 한국의 경제 기조의 모든 부분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집값이 왜 안정적 하향세로 가야 하느냐, 그러니까 2015년 즈음에서 그 이전 가격으로 점점점 진행이 돼야 하느냐라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급속도로 80~90%가 빠져버리면 그냥 금융권 박살나, 자산시장 박살나, 자본시장 그냥 다 초토화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하향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호가사가 계속해서 근거 없는 자산 가치의 어떤 펌프질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풍선에 헬륨가스 딱 넣고 공중에 띄워버리면 이거 로켓 발사기하고 같다고 이걸 누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지. 이거는 자체적으로 올라가다 그냥 빵 터져버려. 어느 고도에 이르게 되면. 이런 수순이란 얘기예요. 한국 부동산 상황이. 폭탄 일발 장전이죠, 장전. 성장률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구조조정 40, 50대 은행원 등 직장 명퇴바람 계속해서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희망퇴직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불황, 내수가 굉장히 좋지 않은, 관세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성장 정책이 지금 와 있습니다. 상가는 엄청난 공실, 임대 그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 일본의 버블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를 게 없어. 근데 그 정도는 더 심해.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이 부동산 시장의 초토화는 한국 경제 자체의 초토화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집값 자체를 안정적으로 하향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고점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에 가서는 한 방에 그냥 완전히 와르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0% 이상이 그냥 단기간 안에 빠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거의 지옥과 같은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주요 거시 경제 지표, 그동안에 이 부동산 붕괴와 함께 공통적으로 보여왔다는 얘기는 성장률 자체가 계속해서 잠수를 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국가 경제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레버리지, 기업 레버리지 엄청나게 동원하고, 특별히 부동산이 폭발하는 어떤 상황까지 오게 돼버리니까 그냥 다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 민간 매크로 레버리지 쫙 올라갔고 기업 부채 비율도 쭉쭉 올라갔던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까지 지금 이 일본 버블 당시 때는 엄청나게 상승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키울 수밖에 없었죠. 이게 전산, 제조, 건설업 등등 생산 기반에 의거한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적으로 이 자금이 움직였으면 모를까
전체적으로 황금성이 꽤 경색 이 국면에 빠져 있었던 아파트 쪽으로, 그러니까 주거 쪽으로 이동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완전히 부동산 자체가 개박살이 났었죠. 민간 부채 버블기 뭐 90년대까지 급증을 했고 부동산 산업의 부채 비율이 뭐 3000% 이상. 이건 뭐 거의 뭐 직장 생활하는 일본 사람들은 다 부동산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이게 투자가 아니죠. 투기적인 어떤 요소가 굉장히 강했어요. 당시에 단기적으로 은행에 집어넣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부동산에 딱 단기적으로 돈을 집어넣으면 몇 배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그 당시의 분위기. 고스란히 지금 한국이 지금 이어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민간 매크로 레버리지 보십시오. 207까지 올라왔어, 지금. 큰일 날 일입니다. 일본 민간 레버리지는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214까지 치솟았다가 90년대. 빵 터지고 나서 확실히 레버리지 자체를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은 지금 이게 거의 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한국의 민간 레버리지 2023년 기준 GDP 대비 207.4%, 일본 214%, 정점을 찍은 후에 하락 추세. 결국에 가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위험은 계속적으로 누적될 수밖에 없고 많이 두드려 맞으면 이게 잽잽잽 펀치를 맞게 되면 카운트 펀치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그 충격은 누적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출 규제 그리고 자금 경색에 빠진 또 건설 업체 그리고 뭐 계속해서 고농축으로 찍어내는 아파트 신축 분양가들 이거 그냥 섞어찌게 돼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완전히 부동산 시장 자체가 회생불능에 빠질 정도로 엄청난 위기가 올 수가 있다. 단기적으로 80%가 그냥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그래도 뭐 관세 영향이 없었잖아요. 90년대는. 대외적 변수의 어떤 위험적인 이 변동 요인이 한국은 지금 너무 많아. 그리고 부동산 자체로 보더라도 일본 버블기에 능가하는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지금 관세라는 부분, 환율 부분, 금리 부분, 자본시장의 대변화가 쓰나미처럼 지금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동산 시장 자체의 어떤 흔들거리는 겨우겨우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헬륨가스 딱 나온 풍선 이제 1m만 더 올라가면 빵 터지고 그냥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산업은 뭐 단적으로 자본 생산성이 굉장히 낮아요. 황금성이 떨어지잖아요, 일단. 뭐 장사 잘 될 때 아마 내놓으면 바로바로 집어갔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 누가 고점의 아파트 누가 빨리빨리 집어갈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지. 근데 대출 집중도는 뭐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다 자기 돈으로 사는 게 남의 돈 빌려와가지고 자기 집 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출 집중도가 지금 3.65배가 지금 증가하는 그런 어떤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간 부채는 일본 버블 붕괴 직전과 너무나 닮아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더 악성이다. 그죠? 왜 악성일까? 그만큼 개인이 자신의 자금 끌어들여서 부동산에 들어온 사람들보다 자기 자금은 거의 10%도 안 돼. 거의 90%의 대출, 그 다 부실 아닙니까? 그래도 일본 버블이 터질 당시에는 일본 사람들은 반 정도는 자기 자금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50% 대출해서 뭔가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빵 터진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60%에서 90%까지 대출 끌어다가 집을 샀기 때문에 이건 고질적인 악성입니다. 이거 그냥 한번 터져버리면 그냥 끝나는 그런 어떤 수순으로 갈 수 있는 아주 큰 리스크가 지금 부동산에 지금 지뢰처럼 쫙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내가 한 잘못 딱 건드리면 그냥 한꺼번에 핵폭탄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 전체 토지 가치가 2025년 일본을 추월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의 4배 정도 되는데 우리는 4배가 작아 경제 규모가. 근데 부동산 가치는 일본보다 더 높아. 에?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다 거품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걷어내야죠. 빨리 걷어내야 됩니다. 이 순식간에 뭔가 정리정돈이 안 돼버리면 이게 계속해서 고점에 아파트가 물려있고 땅값이 고점에 물려있으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그냥 1층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10층에서 떨어진 거는 이 만유 인력이 작용하는 법칙이 다르잖아. 1층에서 떨어지면 뭐 어느 정도 손상은 가겠지. 근데 물건이 10층에서 떨어져봐 이거 무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무기 자체가 되는 물건도 완전히 가루가 돼버려가지고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고점에 있으면 물려있을수록 이게 단기적 하락기가 찾아오면 완전 자산 가치는 가루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뭐 어떻게 해서든 내가 서울 고점에 강남의 집값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겠다고 막 대드는 사람들, 특별히 2030, 3040 정신 나빠졌어요 지금.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가만히 지켜봐야 돼 지금 상황에서는. 자, 앞으로 경제 기조의 어떤 관세 영향이나 앞으로 지금 성장률 자체가 지금 정체에 빠져 있는데 한국에 헤쳐나가야 할 허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부동산에 그냥 몰빵해가지고 이 부동산 자체도 지금 황금성이 떨어져가지고 토지 가치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지금 일본 경제 가치가 지금 4배나 더 위에 있는 일본보다 토지 가치가 4배, 5배 정도 더 비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지금. 이 경제 체력이 지금 4배 정도 차이 나니까 이 4배의 거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보십시오. 빚내서 집 주식 막 끌어들이고 가계부채 24조 매년 역대야 매년 역대. 이게 역대라는 이 충격 카운트펀치를 계속 두드려 맞는데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겠습니까? 강남 상구 마명동 집값 웃기고 있네. 결국에 가서는 근거 있는 자산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분기 말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24조 6천억 증가한 수치, 2002년 관련 통계 집계에 의해 가장 높은 지금 이 부채, 어마무시한 부채를 지금 떠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계대출 1832조.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이 중에 주택담보대출 14조 9천억. 우리는 조단이 아니면 안 놀아. 거의 이런 어떤 분위기로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큰 위험입니까? 그래서 새 정부에서 지금 특단의 조치로 6.27 규제가 지금 나왔는데 빨리빨리 이거 진행시켜서 공급 풀어버리고 부동산 시장 정말 안정적인 하향세로 가지 않으면 이거 다시 부동산 장난질 칩니다. 폭등하거나 아니면 이게 단기적으로 빠져버리면 50% 이상 빠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 성장률 더 나락가고요. 기저의 경제의 어떤 모든 현상들은 뭐 엄청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끌어내려야 된다. 이 집값 자체를. 지금 여기 고점에 물려있는 것도 계속해서 그냥 방치해버리면 엄청난 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지금 이런 어떤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게 경매 시장 아닙니까? 내년 상반기 우르르 쏟아져 나온다. 집 빼앗겼습니다. 겨우겨우 내가 여기저기 다 끌어다가 대출 받아서 집을 샀는데 결국엔 은행에 빼앗겼으면 뭐 이미 경매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3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3번 연체 연속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날라갑니다, 집. 강제경매, 임의경매 등등 해서 강제경매는 뭐 2010년 관련 통계 공개 후에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최후의 부동산까지 넘어가는 건 서민경제에 지금 시그널 빨간불이 반짝반짝 켜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매 건수도 뭐 역대급을 지금 찍고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따르면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3,500건. 그러니까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매가 강제경매잖아. 1.75배, 2022년에 비해서. 역대 최고 수치. 결국 이게 아파트 시장의 선제 지표가 경매 시장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앞으로 아파트 값이 어떤 식으로 빠지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은평구에 위치한 DMCI 2단지 현장 거래 보시면 최고가 14억 찍었는데 10억. 마이너스 4억 빠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거래량 뭐 은평구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44건으로. 쭉쭉 올랐다가 완전히 지금 바닥치고 있잖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도봉구, 북한산 아이파크. 최고가 16억이었는데 11억. 아, 도봉구에서 무슨 16억 아니야, 아파트가. 이거 자체가 잘못됐지. 그러니까 이거 빨리 10억 깨지고 4억대, 5억대로 내려와야 된다. 그래야 이 자본시장에 살고 코스피 시장에 살고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의 근간이 좀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도봉구 거래량 보십시오. 42건. 누가 사주나고. 절대로 안 사주지. 한강타운 강서구에 위치하죠. 13억 최고가 찍었는데 9억. 강서구도 뭐 그냥 발에 차이는 게 13억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울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랐다는 얘기죠. 강서구 거래량 보십시오. 43건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사줘?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 13억짜리를. 그리고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신아파트 역시도 최고가 8억이었는데 직거래가 나왔죠. 직거래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요즘 직거래 그대로 이후거래가 정상거래가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반토막 났는데 이거 이후거래도 분명히 4억 거래 나올 거야.
동대문구도 지금 거래량이 지금 43건으로 훅 줄어들고 있고, 상계주공 5단지 노원구에 있죠. 이 직거래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3억 나왔는데 정상거래도 3억 딱 나오잖아. 그죠? 고스란히 따라간다니까. 최고가 8억 찍었는데 3억. 뭐 물론 1층 거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래고. 노원구 거래가 지금 93건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노원구가 서울에서 가장 회전율이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건 이하로 내려갔다는 건, 뭐 지지난달 보십시오. 이 정도로 막 팍팍 거래량을 찍었는데 완전히 그냥 거래량 자체가 죽어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더 심각한 건 이런 비강남권 아파트의 하락세뿐만 아니라 김포시 보십시오. 한강 메트로자이 2단지 4억 9천, 중흥 S클래스 3억 1천만 원. 지금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죠? 아마 경기권 아파트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광명시 02 지역번호 쓰는 곳이죠. 주공 12단지 4억 2천, 이편한 세상 센트레빌 4억 2천. 대체적으로 4억 이상 하락하고 있다. 경기권은 확실히 지금 하방 압력 받고 있고요. 하남시도 뭐 송파하고 가까운 위치. 미사 강변 프루지오 4억. 그리고 미사역 호반 서밋 3억 정도. 그러니까 서울과 연접해 있고 좀 경계선상에 있는 경기권들 상당히 하방 압력 많이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조금 서울과 떨어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흥 S클래스 9억. 무려 뭐 10억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5억 하락하는 그런 어떤 거래가도 나와 있고. 용인시 기흥구 대주 피올에 10억 가까이 떨어졌잖아. 14억에서 5억까지. 그러니까 15억 하는 아파트가 거의 뭐 5억의 거래가 된 그런 어떤 엄청난 거래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인천은 뭐 말할 나위도 없지.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12억에서 5억. 거의 여기는 뭐 반토막이라 보시면 됩니다. 모든 인천의 송도에 나서 나오는 어떤 거래가들은 이런 어떤 이 절반의 시세로 뚝 떨어지는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 가서 이렇게 지금 비강남권과 지금 경기권은 동조해서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강남 3구와 마용성이야. 끝까지 버티고 있잖아. 호가로 뭐 어떻게 작전 세력을 통해서 그냥 치고 빠지는 가짜 거래 뭐 최고가 신고가 올려가지고 끝까지 집값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결국에 가서 이게 다 집값이 하향 안정화가 돼야 돼요. 앉아서 13억 번다는 뭐 로또 뭐 잠실 루엘 나오면 뭐냐고 12억 현금 없으면 그림이 떠게 그만큼 분양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대출 막혀도 뭐 집값 올리는 그들만의 리그 강남 3구 마용성 그죠? 뭐 대장단지만 찾는다고 이거 이제 이런 식의 이 움직임이 예전에 그냥 먹혔어. 그냥 규제 나오고 그냥 그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흘러가게 돼 있구나라고 했는데 이거 완전히 이제 단절되는 어떤 시기가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경매 나오는 거 봐. 지금 리센치도 경매 나오잖아. 그죠? 상급지 아파트도 뭐 대장단지 찾는다고 막 뭐 기사들 나오지만 결국에 가서는 자금을 감당을 못하니까 경매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잠실주공도 지금 신고가 찍었다고 하지만 경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갤러리아 역시 여기 송파구에 있는 거 압류되고 경매로 넘어가고 이 경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의외로 많아요. 쌍용 1차 송파구에 강남구에 대치동에 있는 거 여기도 경매로 지금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아파트 시장 자체는 팩트적으로 볼 때 굉장한 어떤 변동기에 와 있다. 근데 이게 새 정부에서 확실하게 규제 드라이브 딱 붙잡고 공급을 본물처럼 빨리 속도전 양상으로 가지 않으면 다시 강남 3구와 마용성에서 집값 장난질을 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예요. 폭등할 가능성도 있어요. 자칫 반대적으로. 그래서 빠른 시간 타이밍 안에서 뭔가 이 조치를 취해야만 집값이 제대로 잡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안이 없으니까 공공분양 쪽으로 이제 몰리는 수밖에 없고 과천 같은 경우는 뭐 서울 접근 수익이 워낙 좋으니까 사전 청약자 96.5%가 그냥 청약 본 청약 다 했다잖아. 포기 안 했습니다. 19가구만 포기했대. 대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부동산 공급 대책 늦어도 9월 초에 이제 발표한다고 이제 워딩을 던졌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뭔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본물 터지는 공급들이 나오게 된다면 확실히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화, 단계적 어떤 하향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 집값이 정말 조정기, 확실한 그동안 올랐던 것만 좀 빼도
어느 정도 집값이 좀 정상적으로 보일 것 같은데 그나마저도 뭐 끝까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란 얘기죠. 아무튼 잘 지켜보신 후에 기회를 또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한국은행이 밝혔듯이 단기적으로 80% 집값 폭락이 올 수 있다는 아주 공포스러운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안정적으로 빠져야지 이렇게 급격하게 빠져버리면 이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결국에 와서는. 집값은 확실하게 2015년 이전까지 정상적인 궤적으로 가야 한다라는 명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국 경제가 살 수 있고요. 부동산 시장이 투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 시기가 이제 우리 눈앞에 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냉정한 판단을 통해서 우회로 그리고 틈새를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새해 복 뻔뻔한 복도 빨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